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8%, 그리고 코스닥은 0.63%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고, 코스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만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종목 살펴보기 전에 앞서 본 화면에서처럼 공매도 이야기 좀 하고 시장 주요 종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공매도 관련해서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공매도를 이 의원님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윤창현 이분은 그 서울여대인가 경제학과 교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 좀 그만두고 국회의원 하시는 거 봅니다. 아무래도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그동안 좀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수하고 국회의원하고 신분이 좀 다르다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된 김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래소에다가 좀 자료 좀 내놔라 임마 했겠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특정 정권사에서 특정 종목들을 여기 삼성전자하고 HMM이 참 많이 들어가 있죠. 특정 종목들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공매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깜빵 갈 일이죠. 깜빵 갈 일입니다. 원래 시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수와 매도 측에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를 하죠. 그 가격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거래가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쪽이 매수라고 하면은 이 매수가 이 가격을 제시를 할 때는 그 종목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사는 거죠. 그리고 매도가 또 가격을 제시할 때는 이 종목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뭐 좀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다거나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파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조건들이 맞아지게 되면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가 되겠죠. 여럿이 들어가서 막 경쟁적으로 서로 가격을 제시하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공매도를 보면 특정 정권사에서 특정 종목을 이렇게 물량을 던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괜찮을 것 같다든가 아니면 이 종목이 좀 별로라든지 이게 아니라 단지 돈의 힘으로, 이 공매도 돈의 힘으로 그냥 찍어내리는 겁니다. 그냥 돈의 힘으로 그냥 찍어내리는 겁니다. 그냥 공매도 자체가 한 방향이잖아요. 그냥 돈의 힘으로 찍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게 삼성전자나 HMM 다 올랐잖아요. 내렸잖아요. 그죠? 돈의 힘으로 저렇게 물량 공세를 퍼뜨리니까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게 바로 시세 조정입니다. 저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만한 돈이 없죠. 삼성전자를 누가 공매도를 칠 만한 개인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작은 우리가 작전, 흔히 이야기하는 작전 세력들 이렇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대주주하고도 결탁을 해서 공매도를 치죠.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벌었다. 이래 되면은 이제 조사가 나오죠. 조사가 나와서 어떻게 CCBB를 가려서 깜빵 보내려면 깜빵 보내고 또 돈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잔챙이 중에 잔챙이들이죠. 우리가 주로 불공정 거래라 해가지고 신문지상에 노는 애들 아니면 선매매를 해서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잔챙이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떠들썩하게 바라보는데, 얘들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돈의 힘으로 그냥 주가를 찍어내려서 그냥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 새끼들 깜빵 가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얘들은 깜빵을 전혀 가지 않죠. 깜빵 가는 놈들은 이런 잔챙이들이 깜빵을 가고 얘들은 깜빵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수급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례들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냥 안 봐도 돼. 그냥 우리 수급 분석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매매 쭉 하는 걸 살펴보고서 실제 그 외국인들이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쭉 오르고 또 외국인들을 팔 때 떨어지는 그 과정을 쭉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야, 이 주식 시장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배우는 불특정 다수가
다수가 앞으로 이 종목의 미래 가치 아니면 뭐 악재를 반영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서로 가격을 제시해서 뭐 적당한 가격이 되면은 매치가 되면은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온데 간데 없고, 말 그대로 돈의 힘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또 종목의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여러 가지 신문에서 간혹 하다가 얘들이 걸릴 경우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재판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둔 수익에 비해서 실제로 환수되는 돈은 굉장히 적다는 걸 경험상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뭐 물려 피해가는 애들 많겠지만은 재수없이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설픈 이 작전 세력들이 걸려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고, 얘들은 가는 걸 거의 많이 못 봤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꼭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저 학교에 가면 선도부들 있죠, 선도부. 선도부 요즘도 뭐 옛날 같은 그런 선도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뭐 명찰 안 달거나 뭐 좀 띨빵하짓 하면은 머럭하기도 하고 뭐 벌점도 주고 뭐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고 뭐 나름 그 규율 활동을 하는데, 그 선도부들이 다니다 보면은 그 새끼들 잔체애들 뭐 집보다 후배라든지 잔체애들 보면은 마 이리와 임마 해서 실컷 뭐락하죠. 나쁜 짓 하면 뭐락하는데, 학교 보면 좀 이래 싸움 잘하는 애들 이래 모여가지고 있으면 애서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 꼬라지가 우리 이 주식시장 이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이래 이 선도부가 우리로 치면 여러 가지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건데, 글쎄요 이게 정말로 공정한가? 말 그대로 요즘 공정의 화두가 많이 몇 년 동안 쭉 올랐다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전혀 이 주식시장, 특히 정권시장은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때려잡을 새끼들은 이놈 새끼들인데, 이놈들은 그 유유히 그냥 대놓고 돈 벌고 있고, 얘들도 나쁜 놈이죠. 얘들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얘들은 잡혀가고 얘들은 안 잡혀가더라 이 말이죠. 또 그리고 좀 배웠다고 하는 애들이 지금 사정이 이러한 걸 알면서도, 제 생각을 안다고 봅니다. 사정이 이러한 걸 알면서도 공매도가 뭐 적정 가격을 형성하니 이런 헛짓거리를 한다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 벌어 가야 되니까 공매도를 우리가 돈 벌어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헛짓거리를 한다거나, 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개인들에게는 뭐 상당히 어떤 불리한, 아무리 개인들한테 해줘도 이게 돈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유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운동장 자체가 그냥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도 고쳐지지 않을 거다 보고, 또 공정의 의미에 대해서 늘 사람들은 공정을 꿈꾸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고 아마 우리 살아있는 동안 공정은 없지 않을까. 그냥 특정 집단에 의한 저거들이 생각하는 그 공정의 일부는 실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투명하고 뭐 그런 세상이, 양심적인 세상이 올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까 싶습니다. 또 큰 도둑놈은 항상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다니더라고. 요즘도 텔레비 보면은 큰 도둑놈들 뭐 엄청나게 뭐 돌아다니죠. 변호사도 다 돈 있어야 사서는 거잖아요. 딱 쳐다봐도 그 새끼 도둑놈인 게 알고, 보면 진짜 앞에서 뺨말대기 날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놈들 그래 잘 다니고, 옛날에 우리 장발장처럼 뭐 빵 훔치고 그런 자잘한 잔챙이들은 어김없이 깜빵 가는 거 이래 보면서, 아, 세상에 공정이라는 의미는 없다. 없다. 그리고 내 살아 생전에 구경도 못할 거고, 또 그런 공정한 세상 만든다고 만들어지지도 않을 헛꿈 꾸면서 내 시간을 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제가 선택한 길은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기 위해서 부동산이나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거. 또 그리고 또 말 그대로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부동산과 이 주식 시장을 누구나 다, 부동산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누구나 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솔직히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뭐 선택이잖아요. 이것도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주식이나 부동산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상은 안 할 수도 있고, 놀러 가니 뭐 열로 하니 이런다고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나라 운영 자체도 불공정하다. 제가 볼 때는 맨날 어떤 빈부격차 이야기하고 공정 이야기하면서 불공정하다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라가 박살 날 것 같으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는 거.
그리고 금융위기 같은 거지, 예상치 못한 위기가 와서 부동산 시장이 박살날 것 같으면 이렇게 지켜준다는 거. 부동산 경기, 부동산 시장을 아니면 주식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 또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이 수출을 할 때 외환 시장에 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이 수출 기업들 돈 버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 환율을 조금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자체만 하더라도 수출 기업을 도와주고 아니면 수익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기업도 도와주고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도와주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도와준다는 거. 그리고 뭐 어려운 분들에서 뭐 나눠주고 하는 것은 거의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n분의 1 하면 정말 작은 돈, 진짜 입에 겨우 밥풀할 수 있는 뭐 과자 몇 번 사 먹으면 없어지는 그런 돈 정도밖에 배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부동산이나 주식 아니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안 준 어느 정부나 공정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 지원을 하더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본주의 세상이 원래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이 공정하지 않을 수 없는 공정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가 택한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형편되는 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그냥 유동성 관리 잘 하며 아니면 현금이나 주식 비중 조절 잘 하며 보유만 하고 있으면 오래만 들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정부가 살려준다는 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내가 그냥 사는데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으면 뭐 세상이야 우연식으로 돌아가던 지금 공매도가 더러운 꼬라지를 보여주고 온갖 뭐 일이 있어도 오히려 그 공매도에 또 세력들이 가진 어떤 한계점 좀 걔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파고 들어가서 주식을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게 맞게끔 해서 그냥 별탈 없이 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것 같지만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살아생전에 뇌를 갖다가 귀찮게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남한테 어떤 피해를 안 주고 버렸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참 안타까운 것은 진짜로 남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이 공매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저런 큰 도둑놈들은 안 잡혀간다는 게 참 웃겨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큰 도둑놈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 잔잔한 잔치애들은 언제든지 잡혀간다는 게 참 웃긴 일입니다. 공매도를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 증권사도 아마 이름도 다 나와 있을 건데 세상은 참 공정하지 않다.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세상 공정 이거 안 믿습니다. 이 공정도 모든 사람을 위한 100% 공정이 없고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그 공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바뀌지도 않고 언제든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기업들 여러 방면으로 지켜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서민들, 그건 뭐 내가 애서 서민들의 쪽으로 내가 이불로 가난해져 가지고 임꺽정이처럼 다른 애처럼 공정 이것도 힘들고 내 인생을 갖다가 이런 데 투자하기도 싫고 나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요새 뭐 가을이 되면은 단풍 구경도 좀 하고 싶고 애들 그거 하는 것도 보고 싶고 막 그냥 그때 대충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그게 다 귀찮기 때문에 이쪽으로 안 가는 방법은 주식이나 부동산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되죠. 이거 그냥 유동성 관리 잘하고 돈 아껴 쓰고 보유하고 있으면 그냥 대충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그 선에서 나도 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 생각하고 편안하게 사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뭐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누가 뭐라 하든 말든 나는 내가 할 길 갈 거다. 여러분들께서도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세상 백날 뜯어봐도 안 옵니다. 지가 배불러야 공정이 있는 거지 개뿔도 없으면은 항상 불공정합니다. 어딜 가도 불공정합니다. 뭘 해도 불공정합니다. 자,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나머지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올랐다고 해서 내일 또 오르겠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냥 오늘은 올랐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보면은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이렇게 18개 종목이나 됩니다. 밑면을 좀 살펴보면은
농심 같은 경우는 요즘 참모들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나 봐요. 지금 1번 참모하고 11번 참모가 먼저 총대를 맸습니다. 저는 이 종목 괜찮다고 생각해요 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변곡점 지표도 서서히 찍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분인데 이제 좀 기다렸다가 여기 회수가 좀 높여지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향을 끝내고 난 다음에 좀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지금 오늘 변곡점 지표로 보면은 고려 아연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된다. 또 그리고 롯데 칠성, 야 이거 뭡니까 이거 뭐 국내도 때렸나 와이카노. 롯데 칠성도 좀 조심해야 되고, 코리안 리더 그동안 좀 올랐나 봅니다. 현대 표천에도 좀 조심해야 되고,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변곡점 지표가 드디어 발생을 했습니다. 드디어 발생했습니다. 요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멀리 봐도 괜찮죠. 그런데 이제 변곡점 지표가 이르기 때문에 조선주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모아가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종목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 대우조선해양이다 손 치면 이 종목이 좀 올라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수익금이 이런 식으로 좀 나눠가지고, 근데 이제 작은 종목 한 부분을 좀 대우조선해양 쪽에 사놨고, 이건 또 다른 순환매로 쓰고, 또 다른 종목 이렇게 매도했다면 여기서 수익 난 부분이 있고 뭐 조금 이렇게 좀 나눠서 이 부분 대우조선해양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멀리 장기적으로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제 나름대로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또 이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급하게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제 이러기 때문에 그냥 형편되는 대로 나중에 돈 되면 그때 차근차근 접근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한지는 이것도 많이 기다려도 되죠. 휴연소도 많이 기다려도 됩니다. 자, 오늘 뭐 시장 관심 종목은 대충 이런 거 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내일 또 이렇게 추세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관망하는 쪽으로 지내는 게 좋겠죠. 형편되면은 주식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뭐 공매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저런 사는 거 이야기 좀 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할 때 이 주식시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아닌 것 같지만 있는 놈들은 본의 아니게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있는 놈이라고 하는 게 있는 놈들을 벌 주고자 하는 그런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참 선출된 어떤 분들께서도 있는 놈 아니겠어요? 걔들은 다 걔들끼리 찌고 잘 살더라. 그래서 그런 거 니는 왜 이거 가지고 있는, 니는 왜 이거 가지고 있는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 끝도 없다. 또 그런 거 하다 보면 끝나지 않을 논쟁. 그 뭐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아마 지금까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뭐 추장은 왜 일 안 하노? 나 새 빠지기 일하는데. 그때도 권력이 있잖아. 그 추장이잖아. 장이고 나는 핫발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저 위에 뭐 노예, 지금 이쪽에 노예, 뭐 양반, 뭐 노비, 뭐 이런 거 옛날에 뭐 카치고 다니시던 그런 분들, 아니면 밑에 노비.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요 위쪽에 있는 이쪽이 이제 부동산 가진 사람, 주식 가진 사람, 옷에 기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권력을 진 집단들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요새는 시민단체도 권력 집단에 좀 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저 위에 있는 이런 집단들이 있고 그 위에 있는 하층민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런데 무엇을 해도 이 밑에는 그냥 다 죽어. 무엇을 해도 이 밑에는 공정한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는 것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속에서 낑기는 자체가 그냥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돈은 얼마 없지. 그러면 소비를 아껴서 뭘 해야 되냐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꾸 사서 줄을 위에 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땡기 올려주겠죠. 이렇게 줄을 위에서 자꾸 땡기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전략하고 아끼고 모으고 자산을 취득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먹고 살만한 정도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또 부동산이나 주식 들고 있으면 아무리 쭉 패는 것 같아도 진짜 망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오히려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쪽 가는 게 빠르지 여기 있으면서 백날 해봤자 힘들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애들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일로 자꾸 올리려고 하는 거겠죠.
뭐 부자 되라고, 뭐 권력이 나치라고, 뭐라고 해라고,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뭐 하라고 자꾸 시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아마 시킬 거예요. 근데 자식을 그렇게 시큰 시켜놓고 너 밑에서 면 그것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주식이나 부동산에 자꾸 모아서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게지, 밑에서 봤자 뭘 해도 불공평하다. 이거는 그냥 저 위에 높은 분들을 바라볼 때는 새끼 저거 선거 때만 필요한 놈, 내한테 찍어줄 때 펴줄 때만 필요한 놈으로 취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일 또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이상입니다.